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들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전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박스 무빙 형태로 이 박스를 미국에 옮긴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그 타임 투 마켓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 밀을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한 끼가 해결이 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결국 국내 마켓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 5천만이 되는 시장으로 타깃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70억 인구가 있는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개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제품을 완전히 그 만들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거의 2 빌리언 마켓이 머슬림들 시장이죠. 거기에 그렇죠.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면 인그리디언 그 성분부터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돼지 기름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알코올 성분을 뭐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 빌리언 시장에 이걸 수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코셔 마켓이라 하죠. 주이시들은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인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인그리디언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A 성분을 B 성분으로 대체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고 그때 R&D를 하셔야 돼요. 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 연구 개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을 만드셨을 때 요이 땅 하는 동시에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타임 투 마켓이 길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결국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부터는 시간이 소요가 안 돼요. 한국 업체들은 일단 한국에 맞게 뚝딱뚝 만들어요. 굉장히 이제 그 패스트 뭐 빨리빨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막상 수출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규제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한약 제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사양을 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어떤 애니멀을 굉장히 민감한 이런 애니멀 제품들이 들어갔을 때, 성분이 들어갔을 때 민감한 제품들을 그거를 허가를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전혀 안 하고 했다가 결국은 수출에 막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거를 글로벌화 했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제품을 만드셔서 수출을 하시라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준비 안 된 그런 수출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 한국에서 인기 제품이니까 미국도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막연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준비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포장 패키징 하는 것도 어떤 컬러라든지 어떤 국가에 따라서 어떤 컬러가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레드 컬러는 중국인들한테 럭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이 있지만, 어떤 뭐 다른 이미지를 잘못 써가지고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머슬림이 있는 지역으로 수출하려다가 오히려 이걸 다 반품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내셔널 컬처를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늘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참 멋있고 우아한 느낌이 들지만 미국에 와서는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레이블링부터 이제 그 지금 보면 여기 인근에 있는 한국 마케트를 가보면 그대로 이 한국어로 표기된, 여기는 뭐 영어랑 지금 이제 표기가 병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그냥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막연하게 그냥 한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미국에서도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무작정 미국으로는 그 기업인들이 많이 계신데, 우선은 미국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UL 마크라든지 갖가지 그 허가, 인증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식품 같은 경우는 FDA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반드시 그 포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막연하게 좋은 물건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반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통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FDA에서는 유해하다고 봐요. 무해하더라도 일단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레이블링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레이블링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말을 그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성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국문이 영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미국에 이게 유통이 됐을 때 통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문화하는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 식품 같은 경우는 선적하기 전에 미국 그 FDA에 미리 서류가 도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들이 역사가 이제 좀 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던 물건들은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마른 멸치가 미국에 수입됐는데 그 보통 그 멸치는 그 멸치똥이 같이 말려서 들어오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FDA에서 상당히 크게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량 반품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그 삼계탕을 그 인스턴트 삼계탕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냉동 말씀하시나요? 냉동이 아니고 이제 그 인스턴트로 아. 데워서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팩으로 돼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FDA 담당 그 직원하고 그리고 검찰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한국에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레드리스트라고 하죠. 그 레드리스트에 한번 이렇게 등재가 되면 이게 그다음부터 힘들어져요. 모든 그래서 것들을 다.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 수출을 미국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레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더 신중하게 전문가 상담을 하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이나 식품 수산 제품에 관련되는 거는 그 AT라고 하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공산품들은 한국 트레이드 그 코퍼레이션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수입업자가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수입을 해서 그게 이제 생산자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은 수입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인그리디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하시면은 조금 오픈마인드로 좀 제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그게 수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먼저 우선은 그 레이블링이라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데,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 함량 같은 것들, 그리고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래도 많이 그 전문가들이 많이 늘고 한국에서 안 들어오는 제품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여기 뭐 한국 마켓에 보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많은 그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수없이 많이 그 수고한 손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스 무빙의 개념을 버리시고 그 현재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예를 들면 이미 완제품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걸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그 IT나 이런 서비스를 그 이제 해외에 서비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키는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이제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 미국 시장에 맞게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입맛으로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옵션 부분을 열어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한류 덕분에 코리아 브랜드가 이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국 식품에 관해서 상당히 그 실질적으로 행사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인삼 홍보도 해봤고 또 한국 음식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해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큰 슈퍼마켓에 한국 제품이 들어가는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봤고 그런 네.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좀 애국하시네요. 그런 면도 있죠. 항상 그 긍지 자부심 같은 거를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슈퍼마켓에 아시안 섹션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아시안 푸드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일본 제품이나 중국 제품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다 알아서 하세요. 여기 뭐 그 오피스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중소기업을 입장에서 현지에 이제 그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포커싱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업체들을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업체들이 어떤 이전 샘플 발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샘플을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작은 걸 사더라도 쉽게 만져보지도 않고 이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요원한 그렇죠. 얘기인데 네. 그런 결과고 굉장히 이걸 익스펜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 샘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제 그거를 인베스트먼트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 장점은 사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정부 지원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그래서 한국으로 이런 정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려고 오는 여러 이제 국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샘플을 수출하는 거는 간접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떤 정부의 수혜를 받으실 때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샘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골프 대회장이나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미국 현지 마케팅을 하는 데서 좀 같이 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뭐 본사에서도 그런 샘플을 아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업체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들의 어떤 그 마인드 같은 것들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요즘은 많이 깨어 있어요. 직원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중에 이제 좀 한 가지가 가장 그 벽에 붙이는 부분이 프라이싱이에요. 문제가. 이제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눈에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뭐 그 어떤 브랜딩을 믿고 사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제품은 한국에서는 뭐 약간 어떤 브랜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마케팅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 유통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 판매 레코드를 쉐어를 하셔서 그 유통업체들한테 신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지 과감하게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이걸 수요를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서 그거를 왜냐하면 결국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유통하는 업체에서 이걸 다 재고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일본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보통 그 제품의 원가에 마케팅 비용이나 애프터 서비스 비용까지도 추가가 돼서 맞아요. 그렇게 가격 설정을 하는데 한국 분들은 마케팅이나 무슨 뭐 샘플링이나 리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계산이 없이 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대형 유통 매장에 어떤 한국 제품을 런칭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그 어떤 장애가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프라이싱에서 네고시에이션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 마케팅,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반품이나 손실 혹은 사고 같은 것들도 미리 예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사실은 미국 수출 성공하기 관련해서 전달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편으로도 이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